자, 반갑습니다.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법인세 편을 연습 문제 함께 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49번부터 72번까지 24문제 해결을 하고 법인세법 연습 문제 파트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49번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접대비와 기부금 비교하는 문제 48번 한번 풀어봤었고 요 문제 이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기부 대상에 따라 법정, 지정, 비지정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유출이죠. 기타 사유출 처분된다. 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법인세법상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기부금은 전액 송금부 차립되고요. 요거 기타 사유출 처분되는데요. 보통 비지정 기부금이 대표이사의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 뭐 이런 업무랑 관련 없이 또 그리고 물론 기부금 자체가 업무랑 관련 없는 거긴 하지만 일단 너무 이제 단체가 어떤 공익의 목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단체에다 기부하는 경우에 기타 사유출을 처분하고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래서 3번 내용은 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거를 간혹가다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좀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로 처분합니다. 자, 4번 법인이 기부하는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은 법정 기부금.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법정 기부금 지출액을 보니까 이게 B예요. B. 세법상 한도액은 T. 한도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세무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 지출액은 그냥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하면 됩니다. 바로 요 비지정 기부금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뭐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 3번이죠. 3번 비지정 기부금 500만원 기타 사유출 50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을 비교한 내용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왜 3번인지 한번 볼게요. 손금 산입에 대한 어떤 한도 여부는 있고요. 기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손금 귀속 시기는 발생주의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현금주의다. 자, 요거 얘기를 했죠. 현금주의. 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공교롭게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한도를 만약에 초과했을 때 둘 다 기부금 한도 초과든 접대비 한도 초과든 한도 초과가 나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귀속 시기가 다르죠.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1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뭐 계산하는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겠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기부금 지출액과 한도액이 있어요. 간단한 문제죠. 자, 우선 기부금 지출액을 B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 기부금 한도액을 T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법정 기부금부터 하나씩 건별로 보시면 돼요. 법정 기부금을 봤을 때는 한도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 조정이 없어요. 일단 세무 조정을 이렇게 적어보면 우선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이 없다. 자, 지정 기부금을 보시면요. 지금 한도 초과가 나와요. 2,100만원 나오죠. 그래서 지정 기부금은 손금 불산입 2,100만원만큼이 왜냐하면 한도가 900인데 3,00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됩니다. 자, 다음 비지정 기부금은 그냥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 다 그냥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도 역시 손금 불산입 되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기타 사유 유출 소득 처분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인 2,600만원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다 구해놓고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 조정인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회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같은 말이에요. 예.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충당 부채와 충당금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 세법을 처음 배울 때는 두 개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불렀어요. 기업회계도. 근데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말을 쓰다 보니까 세법에서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고집 피우는 거죠. 예, 세법은 계속 충당금이라는 옛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틀리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뭐 여러분도 다 받아들이셨으니까. 자, 볼게요. 여기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한도액 1억 5천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법상 한도액이 되니까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는 자 설정액이라 되어 있잖아요. 2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갖다가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죠. 5천만 원만큼 한도 초과액이 나와요. 그래서 손금부 잔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5천만 원 유보가 되겠습니다. 유보. 부채니까 자산 부채에 관련된 소득 처분은 유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두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죠. 예, 다 인정되죠. 틀렸고 2번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신고조정이다. 아니,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이죠. 퇴직연금의 경우는 이제 신고조정이 됩니다만 결산조정이 원칙이죠. 틀렸고 3번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송금 불잔입되고 기타 사유 출이 아니라 유보. 방금 봤잖아요. 유보죠. 틀렸고 4번이 정답인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이란 얘기가 뭔 뜻이냐면 그 보충법에 의한 보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로 보충하는 거 있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일정 한도에서 내에서만 송금 인정된다. 예, 맞죠.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 초과가 있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9페이지죠. 5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채권 중에서 신고 조정에 해당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한 채권, 결산 조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채권을 가장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신고 조정을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뭐 법에 의한을 고르시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빨라요. 그래서 우선 빨리 보면 상법에 의한 소멸시 완성, 일단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다 결산 조정인데 일단 다는 아니고요. 자, 얘는 신고 조정.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요거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이라 요거는 이렇게 칠할까요? 결산 조정. 다음에 6개월 미만 경과, 이거는 아예 세무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아예 제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업과 리을, 요게 결산 조정이고요. 디귿이 신고 조정.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6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대손 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송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결산 조정 사항은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을 덜 계상했다고 해서 세법상 추가적으로 해주는 건 없어요. 신고 조정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강제적으로 송금을 더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 조정은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얘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일반적으로 다 안 해줘요. 자, 2번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에 대손금 충당금 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왠지 그냥 읽어보면 이게 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맞긴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이게
기말 세무상 채권 장부가액이거든요. 세무상 회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채권 잔액, 그러니까 부인당하는 금액, 불산입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대손 난 걸 아니라고 하면 채권 잔액이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세무상이란 얘기고, 근데 이건 사실 재경관리사에서 조금 중요하게 볼 포인트이긴 하고, 회계관리 1급 단위에서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일단 말씀 좀 드려봤고, 대손 충당금 설정률, 세법에서 설정한 설정률이죠. 1%와 대손 실정률 둘 중 큰 금액, 그죠? 예, 큰 율,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 3번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그러니까 초과해서 결산서에 계상한 대손 충당금은 송금 부산입 되는 게 맞고요. 유보예요, 유보. 그리고 이거 4번도 앞에서 설명했죠. 1% 설정률, 실정률 중 작은 비율이 아니라 큰 비율입니다. 큰. 그래서 틀렸다.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보시면은 뭐 어떤 형태의 응용 문제가 나와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57번 갈게요.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어요. 채무자의 파산은 뭐 빼박이죠. 예, 이거는 대손 인정됩니다. 맞고요. 부도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이것도 대손 인정하죠. 상법 중에 소멸시효, 예, 이 두 가지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도 인정이 돼요. 신고 조정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결산 시 회계장부에 대손으로 처리한 거는 그냥 회계상 그렇다는 얘기고, 세법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계 기준, 회계 피셜이거든요. 세법 피셜이 아니라, 그거는 세무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회계 기준에서 아무리 지 맘대로 해도 세법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계 지금 우리가 또 재무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무회계, 법인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세법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 시 회계장부에 대손 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대손의 요건에 법인세법상 규정에 부합해야 된다. 회계상으로만 대손 요건을, 물론 이제 대부분은 같는데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세법은 6개월을 경과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번이 정답이에요. 58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뭐 되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우선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하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고요. 실적률이 0.5%라는 얘기예요. 실적률이 0.5%라는 얘기는 이 대손 실적률과, 그죠,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해야 되겠죠. 큰 율을 뭐 1%. 그래서 이걸 적용하지 않고 1%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 요 금액, 요게 이제 세무상 잔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곱하기 1% 한 금액이 T가 돼요. T.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결과적으로는 B가 됩니다.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요게 B, 요게 T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인가요?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나와요. 1000만원이고 800만원, 1800만원이니까 800만원만큼 더 많이 설정했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플러스 송금불산입 800만원만큼 하고 유보 발생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면 정말 한 번도 거의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게 바로 이 채비건업이에요. 그래서 채비건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게 첫 번째 순위. 비영업용 비영업용이 아니라 비실명, 죄송합니다. 비실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두 번째는 비실명 채권 증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순위 이게 건설자금 이자, 그 다음에 4순위가 업무무관 자산 등의 관련 이자. 법인의 운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자고요. 이것은 손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태클 거지 않습니다. 1, 2, 3, 4 요 순서 꼭 좀 기억하시고 정답은 이제 기업, 디귿, 리을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으로 넘어갈까요? 거의 다 이제 풀었네요. 그죠?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거의 60번.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다음의 양식에서 가에 들어갈 항목. 여러분 가가 뭐죠? 각사소에서 뭘 빼요? 이비소를 빼죠. 이비소. 그래서 이월결손금, 비과소득, 소득공제, 수시부가는 아니에요. 정답 3번 되겠고요. 이건 자주 출제돼요. 꼭 좀 기억하세요. 자, 6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장 옳은 주장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다 읽어봐야 되겠죠. 자, 한 부장. 법인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송금 인정되지만 요까지 맞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와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는 전액 부인되니 세무조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장이네요. 정답 1번. 뭐지 이거? 왜 갑자기 쉽지? 자, 홍 과장.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와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세무조정 시 전액 상여.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죠. 원칙은 대표자 상여죠.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만약에 원천징수를 했다면, 법인이 먼저 알아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 처분이 되죠. 요건 이제 교재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표에도 다 정리가 돼 있죠. 왜 외우라고 했었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김 과장. 단기 건설 중인 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게 건설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걸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포함된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유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사대리.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도 손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보가 아니라고. 얘야말로 또 이제 유보가 아니라 업무무관 자산 이자에 대해서는 유보가 아니라 기타 사유출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수업 때 다 이미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표 하나 정리해 놓은 교재에 있죠. 그 표만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답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요 내용들이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시거나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교재 104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죠? 설명해 드릴 때 그것도 관련 예제도 한번 풀었었죠. 이거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2번이 되겠네요. 62번. 3일은 일기 사업연도 개시일에 1,000원에 일기에 1,000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법인세법에 따라 정액법으로 신고하고 4년간 상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사기의 세무조정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회사 상각비 계상액이니까 이제 B가 되겠죠. T를 놓고 봤을 때 1,000원을 4년간 상각을 하면 250, 250, 250, 25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기가 문제예요. 요거. 근데 일단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전기 부인액이 지금 계속 세무 조정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50원, 50원, 50원 쌓여서 이 합친 부인 누계액은 150원이 되거든요. 150원. 150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지 참. 150원인데 공교롭게도 요 시인 부족액 발생된 게 150원이고 또 전기의 부인 누계액이 15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예 써드릴게요.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기 시인 부족액 여기 이제 150원이죠. 요 차이, 요것과 요거 차이, 그리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아요. 그죠? 요게 15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같은 금액이 되긴 되는데 이건데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설명 시 말씀을 드렸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63번으로 넘어갈까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 뭐 상당히 되게 중요한 파트고 어렵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 매입했대요. 저가 매입은 싸게 잘 산 거죠. 시가 매입가액의 차이 금액을 입금 산입? 아니요, 안 해요. 싸게 잘 샀는데 뭘 해요? 자, 다음 2번.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결과 역시 특수관계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되는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죠. 뭐 이건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를. 잠깐만요.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되는 경우 부당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그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결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부당이익 감소. 부당이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계속 볼게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2번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 지금 낚였거든요. 틀렸어요. 왜냐면 이 말이 보세요.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되는 거지. 여기에 뭐가 빠져야 되냐면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부당하게 감소해요. 이런 망할 씨. 이거 시험장에서 100% 틀린다. 이렇게 나오면 말장난친 거야. 그치? 그냥 법인세가 감소되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에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여기서는 불법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하게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야, 지랄이다. 진짜 2번. 와, 진짜 시애틀 뻑이다 진짜. 낚였어. 2번 일단 틀렸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오거든. 4번이 답인데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3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관계법인. 관계법인이라고 하면 출처가 기타 사유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상여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어요.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된다가 맞습니다. 틀렸고 4번이 답인데 이게 답이에요. 가지금 인정이자는 가지금 적수 곱하기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이 법인이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수입한 이자를 차감해 계산한다. 정확한 설명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63번 문제 요거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낚이기도 딱 좋고 3일에서 딱 낼 수도 있고요. 좋아요. 이런 거는 나오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지만 2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대화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했어요. 자, 박대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거래 결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그렇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박대리 맞네요. 이대리 대표이사 외에 특수관계인을 금전으로 대여한 경우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니죠.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랑은 상관이 있죠. 그것만큼을 차감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에 상당한 이자 수익을 추가로 입금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제 수입이자를 빼고 난 나머지를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한다. 이게 맞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리가 틀렸고 답 2번. 김사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 임원 및 계열사 등이 있죠. 자, 맞고요. 자, 최사원 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도 고수 기억나시죠?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65번 갈게요. 자, 이제 법과세에 대한 내용이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A 자리에 적합한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 금액 얼마일까?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건 뭐 역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어차피 입금 산입은 더하는 거고 송금 산입은 빼는 거고 뭐 여기 다 공식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3번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해서 찾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66번으로 넘어갈게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산출세액은 이제 과세 표준에서 세액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을 더하고요. 입금 부산입은 빼주고요. 송금 산입도 빼주고요. 송금 부산입을 더해요. 여기까지 구하시면 이게 각사소가 나와요. 각사면도 소득금액. 각사면 소득금액을 구해보면요. 2억 6,500. 200이래. 2억 6,500이 나와요. 각사면 소득금액은 2억 6,500만 원 나오고요.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거 500을 빼주시면 이제 과세 표준은 2억 6천이 나와요. 2억 6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2억 원까지는 10%를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2천만 원.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1,200만 원 해서 요 전체 금액은 3,200.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67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일부이다. A부터 C까지 들어갈 법인세 기납부 세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원수가 있죠. 중원수 세액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납부가 아니죠. 정답 4번 되겠고요. 상당히 쉽네요. 자, 68번. 법인세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리는 17기 사업연도 법인세를 1과 같이 계산을 했대요. 김대리가. 예, 근데 최 과장이 이 자료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대요. 야, 이러면 잘려요. 이러면 잘려요. 자, 일단 얘는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이니까 더해줘야 되고, 얘는 또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더하기 7,500 아닌가요, 그죠? 예, 수정한 산출세액은 일단 과세 표준이 8,500이고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2억 원은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850 산출세액에 더하기 여기 10%에 해당되는 750을 그냥 더하시면 사실 답이 1600으로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긴 해요. 좀 속산으로 빨리 구하면 750을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1600에다 이렇게 빨리 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나는 뼛속까지 인문계다 그러면 못 구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850 여기 이제 7500이죠. 7500. 근데 어쨌든 과세 표준에 7500을 더해요. 그러면 1억 6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얘가 아니라 1,6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뭐 편하대로 하세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69번 갈게요. 자,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받지 못한 비과세 소득은 다음 사업연도에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비과세 소득은 2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틀렸고, 2번 2월 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서 그 후에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맞아요. 2번인데요, 정답. 자, 3번 2월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공제 못 받으면 다음 연도는 2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액 공제도 일단 아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60% 소득금액이 범위 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인정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게 바뀌었죠.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적어드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이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풀었다. 그죠? 끝났네. 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 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뭔 소리야. 틀렸지.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인세법상 결손금하고 당기순손실, 이게 세무조정이 없다면 가능해요. 이거는 B고 요거는 T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일치해요? 세무조정이 없다면 일치하겠죠. 세무조정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은 틀려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1번이 정답. 2번 결손금이란 사업연도의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 큰 경우 동차액. 우리가 이제 비슷한 게 회계에서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뭐 같은 이치예요. 자, 3번 비과세 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으로서는 공익신탁의 재산이 생기는 소득. 여기 소득세법에도 있죠. 공익신탁의 이익,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사무 소득에서 이, 비, 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소에서 이, 비, 소. 그쵸.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실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법인세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번이 정답.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그리고 법인세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괄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문제 같이 보시면, 세법은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정책 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 등을 해주고 있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 내용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는 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세법에선 최소한 세법이 규정한 일정 한도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이게 뭐냐면 최저한세입니다. 정답은 3번.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더 많은 형태의 응용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연습 문제까지는 제가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연습 문제까지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안 나와 있거나 뭐 한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시고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옛날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질문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출제 트렌드가 옛날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범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기 전에 최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완전 옛날 기출 문제 있죠. 그거 풀어보시다가 저한테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분명히 대부분 얘기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뭐 이건 괜찮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법인세법 문제는 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워낙 40문제 중에 거의 한 20문제 가까이가 출제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파트기도 하고, 고작 이 72문제 풀었다고 여러분들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문제를 또 많이 확인하시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푼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챕터 3 소득세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세법 총 3강에 걸쳐서 연습 문제 풀이를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 다음 챕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